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21살 된 남성입니다. 이분의 고모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어린 조카가 상당히 애처롭다고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 없이 자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스티브 잡스가 한 명언입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럼 당신은 정말로 잃을 게 없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조카 사연입니다. 3살에 부모님이 이혼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살았어요. 그 이후로 모친을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서 모친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가족들이 엄청 사랑을 줘서 키웠어요. 고등학교는 집안 형편 때문에 다른 지역의 특성학으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2, 3학년 때는 한 명 주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초중고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좋아하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스스로 공부해서 토익 900점 받았고요. 지금은 집안 형편으로 대학을 포기하고 서울에 취업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요. 장학금 받아서 해외로 대학을 가든지 해외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어서요. 고생한 만큼 잘 되었음 싶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께도 엄청 잘하는 효자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개글을 읽어보셨겠지만 이분이 올해 21살 남성인데요. 이분의 고모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복이 없다고 봐야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머니가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머니 얼굴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성애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복이 매우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착했고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잘했고 그리고 학업도 우수했는데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대학을 가지 않고 현재 취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진학이나 해외 취업을 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김효년, 신미월, 병자일, 계사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게 음양,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주를 딱 보면 음양의 구성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은 음이 6개고 양이 2개예요. 그러니까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니까요. 남자가 박력 있고 남자답고 호탕하고 뭐 이런 스타일보다는 좀 여성스럽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의 구성을 보면 지금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오행이 한두 개씩은 다 들어있죠. 이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오행이 한두 개씩 다 들어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갖출 건 다 갖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재물운이라든가 자식운이라든가 배우자운이라든가 갖출 건 다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할 수 있는 게 어머니 복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사주에 어머니 복이 안 좋다고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니 복을 뭘로 봤냐면 인성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성운이 아예 없든가 아니면 너무 많든가 그랬을 때에는 어머니 복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인성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는 게 월지가 어머니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월지가 충을 당한다든가 그러면 어머니 복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잠이 원진살이에요. 원진살이니까 이것도 별로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진살이 있으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어머니 복이 안 좋다 이렇게는 잘 해석을 안 했어요. 물론 그 해석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원진살 그러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분의 대운입니다. 대운을 보시면은요 5살서부터 14살까지가 경호대운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5살서부터 14살까지면 한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유아기죠, 유아기. 자기 혼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100% 부모에게 의지해야 되는 유아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운이 어때요? 지지가 좌우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지지가 충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장 안 좋은 운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은 5살서부터 14살까지가 안 좋았어요. 그럼 이렇게 어린 시절이 안 좋았다는 건 대체적으로 뭐예요? 부모가 이혼했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 중에 한 분이 사별했거나 아니면 어릴 때 지긋지긋하게 가난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5살서부터 14살까지의 대운이 이렇게 안 좋았다는 것은 이분의 부모 운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면 병자일주에서 자수가 배우자궁인데 잠이 원진살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 운도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지금 이 신금이 정제라고 적혀 있으니까 부인을 나타내는데 병신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한 사주거든요. 여기에서 수기운이 관성운에 해당이 되니까 용신운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합이 돼가지고 생성된 오행이 용신운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충이 되는 건 당연히 안 좋은데 합이 되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했어요. 합이 돼서 생성된 오행이 용신운이면 괜찮은데 기신운일 경우에는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도 한번 보세요. 15살서부터 24살까지가 기사대운인데 이 기사대운을 보면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주에서는 토기운이 가장 많아요. 신약한 사주에서 토기운이 월주 포함해서 2개니까 토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15살서부터 24살까지 기사대운은 어때요? 밑에 있는 화기운이 위에 있는 토기운을 화생토로 생해주는 형상이죠. 그러니까 화기운보다는 토기운이 강조된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15살서부터 24살도 어때요? 그렇게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 25살서부터 34살까지 무진대운은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죠. 이때도 별로죠. 여기에서 오행이 균형되어 있긴 하지만 가장 안 좋은 운이 토기운인데 25살서부터 34살까지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목화가 들어와야 용신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35세서부터 이제 정묘대운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30대 중반 정도 돼야 운의 흐름이 어떻다는 거예요. 좀 나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결혼을 하더라도 너무 일찍 하는 건 안 좋겠죠. 원진살도 있고 여자운도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 시기를 얘기를 할 때 일찍 결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결혼이라는 건 나이가 어릴수록 상품 가치가 높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여자가 그렇지. 여자가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직장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줘야 이제 결혼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가 예를 들어서 한 22살, 23살 혹은 21살 이렇게 어린 20대 초반의 여성이 내가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취업 같은 건 난 안 하고 난 취업 같은 데는 관심이 없고 일찍 결혼을 해갖고 아이도 빨리 낳고 싶고 그래서 그 결혼을 원한다. 이런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성들은 상품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력이 높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이런 남자들 중에서도 그런 여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여성들을 선호하는 남성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부모가 돈도 많아요. 그런데 무슨 혼인 매매 사이트 뭐 이런 데에서 여자를 구하는데
그 여자가 한 21살 먹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여성이 이제 내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딱 그 혼인시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성들의 그 몸값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있잖아요. 원래는 여자들이 결혼을 잘하고 싶으면 시집을 잘 가고 싶으면 나이가 어릴 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나이 어릴 때 결혼해라 이런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혼을 너무 많이 해요. 이혼을. 서너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사주를 딱 봐가지고 사주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찍 결혼해라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주가 어지간히 좋지 않은 이상은 일찍 결혼하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쉽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릴 때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여자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대 중반에서 25살서부터 34살까지 이 무진대운에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대운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낫다. 그래서 30대 한 초중반 이때쯤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는 이 35세 정묘대운하고 45세 병인대운 이때가 인생의 전성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나이의 연령대라든가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주가 합이 많잖아요. 천간은 병신합, 지지는 해묘미 반합. 이렇게 합이 많으니까 합이 많은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어때요? 사람이 좋습니다. 다정다감한 스타일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 취업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해외 진학이나 취업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20대에 외국에 많이 나가죠. 뭐 유학을 간다거나 하다못해 어학연수라도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뭐 외국에 간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보다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뭐 유학을 갔거나 이민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영상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일단 잘 돼 있고 그리고 치안이 안정돼 있고 밤에도 잘 돌아다닐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간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역마살이 강한 것이 외국에 가는 데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일단은 여기 미토하고 사화하고 역마라고 봐야 되니까 이 사주만 봤을 때는 뭐 외국에 나가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운을 봤을 때에는요. 이게 2019년도의 월운이거든요. 1월달 을축월서부터 12월달 병자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주는 병자일주니까 어때요? 6월달에 이제 오화가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 월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있는 지지는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월운이라는 건 해가 바뀌면 위에 있는 천간만 바뀌지 밑에 있는 지지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지지는 각각의 절기를 상징해요. 절기가 뭔지 아시죠? 입춘, 동지, 하지 뭐 이런 걸 절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달마다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절기를 상징하는 게 지지니까 이 밑에 있는 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6월달에는 항상 5화만 들어와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달이 가장 안 좋다고 봐야죠. 지지가 좌우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1년 중에서 6월달이 가장 안 좋고 매년 똑같습니다. 그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조카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 1년 중에서 내가 6월달이 가장 안 좋구나. 그러니까 6월달이 딱 됐을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긴장해야죠. 왜냐하면 1년 중에서 월운이 가장 안 좋을 때니까 6월달이 딱 되면 사람이 좀 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6월달이라고 해서 이게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냐? 그게 또 아니죠? 절기가 들어오는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에 해당하는 이 경우월이 1년 중에서는 가장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이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6월달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7월달을 보면 잠이 원진이죠. 이분은. 6월달은 좌우충이고요. 그러면 병자일주에서 이 자수가 배우자궁인데
6월 달에 배우자궁이 깨지고 7월 달에는 원진살이란 말이에요. 원진이라는 게 이성운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하고 7월 달이 이성운이 가장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애인을 사귀고 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이 여자하고 좋은 관계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언제 가장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6월 달하고 7월 달을 조심해야죠. 그래서 6월이나 7월 달에는 내가 지금 이성운이 안 좋으니까 이 애인하고 관계를 조심해야 되고, 애인이 뭐 싫어하는 얘기라든가 다툴 것 같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좋죠.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배우자하고 6월달하고 7월달에 다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카의 사주를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이 사주의 구성은 비교적 우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흘러가는 대운이 일단은 30대 중반 이후 이때가 훨씬 좋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카가 이제 착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한 30대 중반 정도에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카가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